그래서 이제 이런 기하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흙의 파괴각 시타는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런 기하학적인 방법을 찾아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응력이라는 개념은 이 전단 응력이 제로가 되었을 때 이 각각의 이 값들을 부르는 주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1이 크기 때문에 시그마 1은 최대 주응력, 시그마 3가 적기 때문에 시그마 3는 최소 주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응력은 영어로 하면 프린시플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토질역학이지만 여러분들 그 응용역학, 구조역학 공부하실 때 이런 거 공부하셨습니다. 평면 응력, 플레인 스트레스, 평면 응력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주응력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대 주응력, 최소 주응력. 그 구조역학이 응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토질역학에서 응용하는 거고, 토질역학에서는 단지 이러한 C라는 점착력을 고려한다. 요것만 여러분들 추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보면은 아주 상세한 그 강의는 제가 토공 및 토질 본 강의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여기에 보시면은 흙의 어떤 골격 개념도입니다. 요 빨간 것들은 흙의 한 입자죠, 입자. 요 빨간 것은 흙의 입자고, 이 속에는 이렇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강극수가 있죠. 강극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AA 단면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미 AA 단면에서 이런 원래의 집안이 있는데, 원래의 집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뭐 개념이 없죠. 우리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성토를 한다든가 뭐 건물을 하든가 해서 이 하중 P를 실어버립니다. 하중 P를 실어버리니까 이때 이 하중 P는 면적으로 나누어지면 하나의 응력 개념이 되죠. 시그마는 응력 개념이 되는데, 이때 이 응력은 전응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중이 실렸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던 이 지하수가 쭉 올라서 이만큼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2m 단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2m 단면에서는 입자끼리 작용한 힘이 있고요. 시그마 대시. 그 다음에 물과 물끼리 작용한 힘이 있습니다. U라는 강국수합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개의 힘이 상부에 있는 전응력하고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자와 입자끼리 받는 요 힘, 시그마 대시, 이것을 우리는 유효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유효 연직 응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줄여서 유효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보셨죠? 전남강도식 S는 시그마 대시 탄젠트 파이다. 점착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시그마 마이너스 U 탄젠트 파이다. 이런 식으로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 시그마 대시는 유효한 응력인데, 이 유효한 응력이 전단 강도 값을 좌지우지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유효응력이 적어지면 전단 강도는 적어집니다. 근데 전응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효응력하고, 요 유효는 강국수합인데, 강국수합은 이 하부 지하수라든가 상부 하중의 어떤 크기에 따라 가지고 강국수가 계속해서 변합니다. 변하면서 만약에 강국수가 올라가면은 유효한 응력은 감소가 되겠죠. 또 강국수가 적어지면은 유효한 응력은 증가됩니다. 자, 땅속에 강국수합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물이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강국수합이 커지면은 전응력은 절대불변이기 때문에 유효한 응력이 적어진다. 이 유효한 응력은 전단 강도를 좌지우지하는 응력이다. 그래서 유효응력이 적어지면 전단 강도가 적어진다. 전단 강도가 적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흙의 진해력이, 집안의 진해력이 감소된다. 또는 지지력이 감소된다. 그래서 상부 구조물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예상되는 집안을 우리는 연약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 집안이다.
자, 그러면 이 구조물 하중에 비해서 연약 지반이라고 예상이 되면 연약 지반이 되지 않도록 계량을 하려면은 이 강국 수압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강국 수압을 없애주면 됩니다. 이것은 강국 수압의 소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이 땅 속에 있는 강국 수압을 없애주고 상부 구조물 하중을 실어주면은 지반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진열력이 크기 때문에 상부 구조물 하중을 견디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행위를 우리는 연약지반 계량행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옛날에 출제된 문제 중에 뭐 가인 강국 수압 이런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떤 용어적인 문제가 몇 개 다르게 출제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요런 어떤 강국 수압과 관계된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본 강의 시간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강조 드리기 위해서 이 소개하는 내용들은 강조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 전당강도 이야기는 향후에 기술사 공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소개시킨 이 내용은 지금 도입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본 강의에서 이 전당강도 유효응력,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전당강도 유효응력에서 허위 강도정수, C값과 파이값을 찾는 시험 방법, 삼수갑축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유효시험, 시유시험, 시유바시험, 뭐 CD시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연약지반이나 댐이나 제방에서 이 강국수압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제방 단면이나 댐 단면에 어떤 경우에 위험한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전당강도에 대한 이론을 내가 확실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잡으시고 기술사 공부에 입문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슬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사 공부하실 때 보셨던 토질 및 기초 책이 있습니다. 기사 교재. 거기에 있는 이론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책 혹시 버리지 말고 갖고 계십시오. 기사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게 기사 토질 책입니다. 기사 수험 서적 있죠. 토질 및 기초 수험 서적. 그 이론편 꼭 필요합니다. 그거 버리지 말고 갖고 계시다가 기술사 공부할 때 이런 것들 공부할 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일반식 전응력은 C 플러스 시그마 F 탄젠트 파이고, 전응력은 전체 토체가 A의 단면에 작용하는 응력이고 단기적 응력을 해석할 때 쓰는 거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효연직 응력은 제가 말씀드렸죠. 포화점성토에서 강국수압의 작용을 고려하는 거다. 그 식은 C 플러스 시그마 다시 탄젠트 파이고 C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U 탄젠트 파이다. 이러한 유효연직 응력은 다른 말로 유효응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그마 다시는 시그마 마이너스 U가 되고 U가 커지면은 시그마 다시가 적어지면서 흙의 전당 강도가 적어진다. 그래서 유효한 응력은 흙입자의 접촉면에 작용하는 응력, 흙입자의 접촉면에 작용하는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유효 응력만이 흙덩이의 변형과 전단의 관계가 된다. 그 장기적 해석할 때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강국수압은 강국수가 외력에 의해서 받는 압력을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몇 시간 정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입문자 과정에서 소개한 내용들 아주 도입부에 불과합니다. 아주 초기적인 어떤 전당강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당강도가 중요하다는 것만 인식하시고 본 강의 시간에 조금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